네. 자, 겸용사업자의 경우에 부가가치세 신고 그런 것들 관련을 해서 그 유의할 사항을 문의를 하셨는데요. 자, 겸용사업자라는 얘기는 과세사업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과세사업하고 그리고 면세사업하고 같이 겸하고 있다. 그런 사업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럴 때 첫 번째로 사업자 등록해야 되는지 볼게요. 자, 사업자 등록은 하셔야죠. 자, 과세사업이 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과세사업이 있기 때문에 자, 사업자 등록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서 하셔야 된다. 자, 이럴 때에는 우리가 면세사업자들은 부가세법상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부가세법상 사업자 등록 의무는 없고요. 소득세법이나 그러니까 개인 사업자이면 소득세법, 그 다음에 법인 사업자이면 법인세법에 따라서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지금 겸용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서 사업자 등록을 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을 별도로 하실 필요는 없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부가가치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부가가치세, 과세매출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겠죠. 신고 기한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실 텐데, 자, 면세 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원래 면세 매출만 있는 그런 사업자들은 면세 수익금액 신고라고 해서 1년에 한 번 연초에 면세 수익금액 신고를 하시잖아요. 자, 그런데 겸용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있잖아요. 과세매출분에 대해서. 자, 그때에 부가가치세 신고서 3쪽에 자, 면세 수익금액 란이 있죠. 거기다가 면세 수익금액이 얼마인지 그렇게 넣어서 신고만 해주시면 그러면은 면세 수익금액 신고를 별도로 하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매입세액은 공제되는지 여부 한번 볼게요. 자, 매입세액. 과세사업 관련해서는 과세, 매출액이 나온다는 얘기죠.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이 나오기 때문에 관련된 매입세액도 공제를 해주죠.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를 해주고요. 자, 면세사업 관련해서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안 나오죠. 자, 그래서 불공제가 된다. 관련된 매입세액도 공제되지 않는다. 자, 그렇다면 공통매입세액. 자, 공통매입세액이란 얘기는 과세사업, 면세사업 같이 쓰고 있다. 그런데 어디에 썼는지를 불분명하다. 귀속이 불분명하다. 이럴 때에는 이 공통 사용 제한이나 뭐 이런 것들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를 해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게 문제가 되겠죠. 자, 이럴 때에는 안분계산을 해준다 이거죠. 자, 안분계산을 해서 면세사업 관련된 부분은 불공제, 그리고 과세사업 관련된 부분은 공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된다는 얘기요. 자, 그 안분계산을 할 때 안분계산의 원칙은요. 밑에 산식을 보시면 자, 공통매입세액을 자, 해당 과세기간이요. 해당 과세기간 단기에 자, 면세 공급가액, 총 공급가액 중에 면세 공급가액 비율로 이렇게 안분계산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매입세액 중에 어떤 걸 계산을 해내는 거예요? 요 공통매입세액 중에서 면세사업 관련된 부분을 계산을 해내는 거죠. 면세사업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면세 비율이니까. 자, 면세사업 관련된 부분을 계산을 해내서요. 자, 그 금액을 불공제로 넣어주시면 돼요. 불공제되는 금액으로 넣어주시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그 공통매입이 있는 경우에 과세사업 관련은 공제, 그리고 면세사업 관련은 불공제 이렇게 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자, 과세사업, 면세사업 같이 쓰던 공통사용재화가 있었어요. 자, 이런 재화를 팔았다, 매각을 했다. 자, 이런 경우에는 그걸 공급한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안분계산을 해서 과세표준을 계산을 해주셔야 돼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라는 거는 부가가치세 붙는, 과세되는 그 기준금액을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과세표준은 이번에는 어떤 비율로 계산을 해야겠어요? 자, 이번에는 내가 팔기로 한 그 재화 공급가액이 있겠죠. 공급가액에 대해서 과세 공급가액 비율만큼을 과세하는 금액을 계산을 해내시면 된다는 얘기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된 과세표준, 그 과세표준에다가 10%를 곱해서 그 금액을 매출세액으로 징수를 하고 그리고 납부를 하면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과세 공급가액 비율만큼이 과세가 된다는 거 하고요. 자, 그리고 아까는 우리 공통 매입세액 안분 계산할 때는 단기 거였잖아요. 그죠? 요 매입한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 과세 기간. 그런데 자, 요 공급할 때에는 팔 때에는 언제 걸로 해야 돼요? 전기 걸로 쓰셔야 돼요. 직전 과세 기간. 전기 과세 기간에 직전 과세 기간에 과세 비율만큼을 과세 표준 가액으로 산정을 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자, 왜 전기 거를 써야 할까요? 전기 거를 써야 하는 이유는 내가 매입을 했죠. 자, 매입을 했어요. 만약에 2018년도인데요. 2018년 1기 중에 매입을 했어요. 그리고 2기 중에 매각을 했다 해볼게요. 자, 그럼 매입을 했을 때에는 매입했을 때 그
그 해당 과세 기간에 자, 면세 비율만큼을 불공제로 넣었죠. 그럼 과세 비율만큼은 공제가 됐단 얘기죠. 자, 그러다가 다음 과세 기간에 이렇게 팔았잖아요. 그렇죠? 자, 팔 때는 요 과세표준에 해당되는 금액의 10%를 자, 매출세액으로 거래 징수를 해야 되고요. 매출세액으로 받아와야 되고, 그리고 자, 거래 징수를 하려면 뭘 끊어줘야 돼요? 세금계산서를 끊어주셔야 되죠. 자, 세금계산서 발급을 해야 되는데, 자, 발급하려면 단기 거를 쓰려면 단기 비율을 쓰려면 요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단기에 매출액이 얼마가 될지를 알 수가 없죠. 지금 현재는. 자, 그리고 요 매각했을 그 시점에 세금계산서 발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기 걸 써줘야 된다. 전기. 그렇죠? 전기에 그 과세 비율을 써주셔야 된다. 이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해야 요거 매입 그 불공제 넣은 거랑 그리고 매각했을 때 여기 그 과세되는 거랑 맞겠죠. 그것도. 네. 그래서 그 겸용사업자인 경우에는 조심해야 될 사항들이 네 가지 정도를 좀 조심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겸용사업자 관련돼서 관련된 내용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할게요.